자, 여러분들, 저는 이분이 나타난 이래로 쥐는 회색이 아니다. 바로 검은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검은쥐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검은쥐님 안녕하세요. 네, 투비님. 소식 들었습니다, 검은쥐님. 네네. 네, 어떤 소식? 저번 주에 로또 네네. 1등 되셨다고. 그랬나요? 저도 모르는 소식이었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몰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상황극에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보고 있거든요. 한번 받아주세요. 된 것 마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똘비님 제가 제네시스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풀업으로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풀옵션, 네, 잘 또 받아서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검은쥐님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오늘은 귀신에 관련된 얘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검은쥐예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좀 어제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어제 그 귀신 보는 훈련병에 대해서 말을 해드렸는데, 그 훈련병이 전역을 하고 나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훈련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똘비라고 칭하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똘비가 전문대에 입학을 해서 빠르게 졸업을 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취업을 하다가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정말 센스도 있고 일처리도 되게 빠릿빠릿하고 되게 눈치도 빨랐다고 해요. 말도 자기랑 잘 맞고 배려심도 있고 해서 되게 빨리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편의상 빠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똘비가 훈련병일 때야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보는 거를 말을 했는데 네. 사회에서는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숨겼다고 해요. 근데 이 빠름이라는 친구랑 되게 빠르게 친해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뭐 흉가, 폐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아이고. 똘비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괜히 내가 이거를 귀신 본다고 하면 귀찮아지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지 마라. 그거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우리도 뭐 사전조사하고 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는 이제 속으로 그게 위험한지 알았으면 씌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똘비가 아무리 숨긴다지만 정말 가깝게 지내다 보면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빠름이라는 친구가 눈치도 빠른데 군대에 있을 때도 몇 번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군대 때처럼은 아니겠지만 밖에서도 흠칫 한다거나 막 이러니까 빠름이가 점점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서 빠름이가 살짝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은데 약간 떠보는 게 느껴지더래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괜히 추측성 소문이 퍼지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술 한잔 하자 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내가 뭐 귀신을 보고 어머니는 무당이고 뭐 그래서 이렇다 너가 좀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빠름이가 알겠다. 내가 전에 떠보는 거 너도 알았을 텐데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똘비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도 이 빠름이라는 친구가 정말 의리도 있고 입에 자물쇠를 차면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로 빠름이가 이걸 아니까 똘비가 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센스 있게 잘 대처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가 정말 말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빠름이가 약간 좀 똥 마려운 개 마냥 되게 안절부절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 할 말 있으면 해라. 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빠름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 내가 전에 뭐 흉가 폐가 간다고 말을 했지 않았냐.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파티로 짜서 흉가 폐가를 간다. 네. 근데 내가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카톡을 하다가 들켜버렸다. 화장실을 갔는데 카톡 알림음이 대기화면에 뜨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흉가 폐가에서 되게 심심하게 끝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사람이랑 가고 싶다 이러면서 엄청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름이란 친구가 똘비한테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거절을 해도 되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고민이 정말 깊어졌는데 또 싫다고 말을 하자고 하니 이 빠름이라는 친구가 자기 커버도 쳐주고 했는데 내가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그래 알겠다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빠름이가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파티 구성원들이 다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모이자 해서 어느 한 날 만났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한 명은 키가 한 180 정도 넘어 보이고 체격이 굉장히 좋더래요. 말투는 되게 어수룩한데 정말 착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여자였는데 되게 이쁘장한 외모에 말을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 두 명을 이제 힘세니 똑똑이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가 구성이 되고 이 네 명의 파티가 폐가를 가기로 결성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스팟을 정했는데 어느 지역의 폐 아파트예요. 이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뭐 자금 조달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뼈대가 만들어지고 공사가 아예 멈췄다고 해요. 그 상태로 한 10년 정도를 있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자본주가 도망을 갔네, 건물주는 자살을 했네, 오만 괴담이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거기 주변이 되게 사람도 안 살고 외진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폐가 탐험한 사람들도 가고 학생들은 술 마시러 가고 하다가 거기서 귀신을 봤네, 뭐 홀려서 나왔다, 노랫소리가 들린다 막 하면서 귀신 스팟이 된 거예요, 거기가. 빠름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거를 잘 조사해와서 갔다고 해요. 4명이서 그 장소에 모여서 저녁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아파트 딱 앞에 서니까 느낌이 좀 좋지 않더래요.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그 되게 슬플 때 목에서 이렇게 컥컥거리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이거 보통 건물은 아니구나. 이 괴담이 허무맹랑하게 지어진 건 아니겠다 싶더래요. 그리고 더 들어갔는데 약간 탄 냄새? 머리카락 타면 그 단백질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조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대충 말을 하고 갔다고 해요. 아파트가 한 10층짜리였다고 해요. 이게 뭐 다 지어지지 않아서 10층인 건지 몰라도 네. 한 10층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제가 남자여서 남자 목소리로 했는데 이게 여자 목소리로 들리더래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이문세 가수님의 옛사랑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가 들리니까 앞에서 걸어가는 빠름이가 똑똑이를 보면서 요즘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냐, 부를 거면 좀 신나는 노래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똑똑이가 뭔 소리냐고, 노래는 뭔 노래냐, 걸어가다가 꿈 꿨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옆에 보는 힘센이도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똘비가 옆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똘비도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빠름이는 조금 직감이 있는 편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뭐 아예 듣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1층, 2층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냥 뭐 흔히 아는 폐건물이었다고 해요.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술 먹다 간 사람들이 있었는지 뭐 빈병도 보이고 쓰레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8층에 도달을 하니까 그 한 구석에 꽃다발이 있더래요. 이게 약간 조문을 할 때 이렇게 올리는 그런 꽃다발이 있었는데 다른 뭐 술병들이나 이런 거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약간 꽃다발은 되게 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여기 왜 꽃다발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들렸던 그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흠칫 놀라면서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은 못 드는 표정이더래요. 네. 그래서 나만 들었구나, 이거는 좀 확인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 지금 소변이 마려우니까 잠깐 7층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여기 뭐 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고 내려갔대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 순간 현기증이 몰려오면서 그 한 장면이 쓱 지나가더래요. 이게 약간 똘비가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그 시청자님들도 학창시절 때 제육이랑 상추 먹고 5교시 때 수업 들으면 정신이 꿈에로 갔다가 현실로 왔다가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분명히 제정신이었는데 한 3초 정도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그 계단에서 도망을 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딱 정신이 돌아왔는데 여기 보통이 아니다, 이거 내가 찾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8층으로 뛰어갔대요. 근데 힘센이랑 빠름이가 예.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래요. 그 힘센이가 약간 똑똑이가 여자니까 똑똑이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었는지 예. 야 저거 만져도 별일 없어 하면서 그 꽃을 이제 하나 둘 꺼내면서 막 이러고 놀고 있더래요. 이제 똑똑이랑 빠름이도 하지 마라 큰일 난다 하면서 만류를 하니까 힘센이가 야 이런 걸로 큰일 안 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빠름이가 그때부터 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똘비 힘들게 불렀고 똘비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왜 너답지 않게 이렇게 오버를 하냐. 그대로 둬라 이렇게 정색을 하니까 힘센이가 하면서 주섬주섬 그걸 들어서 놔두더래요. 아 그래서 똘비가 와서 아 여기 보통 장소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힘센이는 미안하다. 내가 이거 다 다시 정리해서 그대로 두겠다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빠름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평소답지 않게 되게 격양되게 험담을 하더래요. 네. 저 새끼가 평소에는 덩치만 크지 겁은 많아서 안 저러는데 앞에 여자가 있다고 나대는 건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여자의 미친놈은 답이 없다 막 이렇게 험담을 하더래요. 힘센이가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 찐으로 서운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비가 아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일단 위험한 것 같으니까 얼른 챙겨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챙기고 있는데 그 방송실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래요. 그 학교 방송실에서 삐익한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땡땡이는 방송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웃는 소리 좀 들리고 그 학교 방송실 마이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넷다 다 들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 주위를 보는데 이거 뭐냐고 여기 방송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여기 전기 공사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방송이 나올 데가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이 외진 곳이라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들렸지 하면서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안 되겠다 얼른 가자 하면서 말을 하기도 전에 애들이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빠름이랑 흰센이가 남자고 이제 빠르다 보니까 누구 챙길 새도 없이 먼저 튀어나가고 똘비가 이제 똑똑이를 챙겨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흰센이랑 빠름이는 먼저 뛰고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아파트 계단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내려가잖아요. 예.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계속 이렇게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코너 때문에 점점 앞에 빠름이랑 힘센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눈에서 안 보이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왜 발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라 얘네가 1층에 있었어도 발소리가 들렸을 텐데 생각을 하니까 예. 똘비가 잠깐 멈춰봐 하면서 똑똑이를 세웠대요. 그래서 들어보는데 발소리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야 힘세나 빠르마 하고 부르는데 대답이 없더래. 안 되겠다 이거 1층 일단 가보자 하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 층수 그거는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3층이네 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또 3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또 내려갔는데 또 3층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까지 홀렸다. 이렇게 하고 옆을 보는데 똑똑이가 완전 사색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왜 2층이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울먹이기 시작하는데 똘비가 이제 말을 한 거죠. 진정해라. 일단 우리가 홀린 것 같다. 여기 무슨 존재가 우리가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일단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건 내려가선 답이 없다 하고 올라가는데 네. 똑똑이가 갑자기 야 똘비야 근데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왜? 지금 바쁘니까 좀 나중에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듣지도 않고 말을 하더래요. 아까 힐센이 있지? 걔 나 좋아한다? 존나 어이없지 않냐? 하면서 웃더래요. 예. 순간 등줄기가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를 보는데 똑똑이 눈빛이 똑똑이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6층에서 갑자기 5층으로 팍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똑똑아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 5층 복도 쪽으로 뛰어가니까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 코너에서 또 사라진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만약에 4명이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도 점점 본인 정신이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나까지 이러면 안 돼 생각을 하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대요. 딱 하나가 떠오르더래. 여기서 우리가 건든 건 꽃다발. 거기를 가보자 하고 8층으로 가기 시작해요. 제가 이 시점부터 빠름이 시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빠름이는 아까 그 힘센이랑 같이 방송 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해요. 뛰어내려가다 보니까 그제서 이제 뒤에 친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친구들은 잘 오나 하면서 뒤를 봤는데 이제 빠름이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 왜 발소리가 안 들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도 힘센 이를 잡고 야 멈춰봐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자. 안 되겠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가 10층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얘네 여기서 버리고 가는 건 아니다. 복도 쪽 좀 찾아보고 없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말을 하고 복도 쪽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둘이서 떨어지진 않고 같이 붙어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빠름이가 야 맞다 우리 바보냐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되잖아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데 전파가 안 터지는 거예요. 전화할 수 없는 그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산 중턱도 아니고 아니 여기 전파가 왜 안 터지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안 되겠다 여기 건물 내려가서 전화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 아까 전화를 걸 때 똑똑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려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빠름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똑똑이 이름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똑똑이가 김씨면 여사친이라고 하면 그냥 김똑똑 이렇게 저장 안 하고 똑똑이라고 저장해 놓을 수 있잖아요. 성 안 붙이고. 근데 갑자기 힘센이가 야 너 근데 왜 김똑똑이라고 저장 안 하고 똑똑이라고 저장해 놨어? 너 얘랑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빠른이랑 힘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네. 그리고 똑똑이랑 빠름이는 대학교 때 친구니까 이 힘센이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힘센이랑 똑똑이는 약간 어색한 사이예요. 그래서 힘센이랑 똑똑이는 뭔가 좀 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힘센이가 똑똑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빠름이는 눈치가 빨라서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본 바로 힘센이가 정말 쑥맥이고 소심해서 말을 못하니까 빠름이가 나중에 똑똑이를 떠봐서 내가 이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흉가 와서 동거동락 하다 보니까 없던 마음도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힘센이가 갑자기 저장된 이름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이 빠름이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돌비님 입장에서도 그 여사친이면 그냥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힘센이 평소 성격이 그런 걸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래 너네 둘이 잘 되는 거면 내가 빠져줄게 이런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빠름이가 너 왜 이러냐 아니 이게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 하니까 자기 감정 상태도 좀 이상하더래요. 좀 화를 낼 게 아닌데 그냥 오해를 풀면 될 문제인데 화가 미친 듯이 나더래요. 거기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힘센이가 갑자기 빠름이 핸드폰을 탁 낚아채더니 그 창문처럼 이렇게 뚫려있는 공간에 그 핸드폰 던져버리더래요. 예. 빠름이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넌 미친놈이다 하면서 힘센이를 밀치는데 제가 힘센이를 왜 힘센이로 지었겠어요. 이게 밀리지도 않고 오히려 빠름이를 밀더니 벽 쪽으로 몰더래요. 이제 빠름이는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힘이 센 걸로 당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착해서 자기한테 한 번도 힘을 쓴 적 없던 친구가 눈이 벌게져서는 갑자기 약간 비속어를 쓰는데 야 똑똑이 먹었냐? 잤냐? 막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더래요. 이게 진짜 정말 충격이더래요. 원래 힘센이는 정말 쑥맥의 여자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야, 왜 그래 하면서 팔을 잡힌 채로 있는데 그 아까 똘비가 느꼈던 그 현기증 있잖아요. 예. 그게 딱 오더니 눈을 감았다 뜨니까 폐아파트 공간은 똑같은데 앞에서 여자 셋이서 자기를 막 다그치고 있더래요. 그 말 들어보니까 네가 그 오빠 꼬신 거네 그러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진짜 역겹다 너. 그래놓고 그 오빠가 너한테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셋이서 막 비웃더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쓸려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오열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끄끄대면서 아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야 빠름아 왜 그래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힘센이가 어깨를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빠름이는 아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니까 힘센이가 눈빛을 보니까 자기 눈빛으로 돌아왔더래요. 왜 그러냐 너 갑자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멍을 때리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빠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는 안 걸고 힘센이를 쳐다보면서 너 똑똑이 좋아하지? 지가 되겠냐 그게? 네가 이때까지 병신같이 여자한테 고백은 못하고 보낸 게 한두 명이냐? 나 같으면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런 말을 하고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니까 힘센이는 처음에 듣고 되게 서운했는데 친구가 잠깐 이상해지니까 어깨를 흔들고 깨운 거예요. 빠름이가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좋다 했잖아요.
상황 판단을 엄청 빠르게 한 거예요. 힘세나,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너가 똑똑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걸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너를 한심하게 볼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고 너를 내 우상으로 여기고 신뢰할 만큼 든든한 친구로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겪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서로를 의심하지 말자. 우리는 친구고 넌 날 알잖아. 나도 널 알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정신을 차리고 마저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아까 그 똘비랑 똑같은 현상을 겪은 거예요. 3층에서 내려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도 생각을 하다가 똘비랑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8층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힘세니가 야 근데 너 웃긴다. 여기 흉가 온 게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웃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빠름이 이제 야 힘들어 죽겠는데 개소리 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자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빠름이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니네 엄마 돌아가셔서 귀신이라도 보고 싶다고 질질 짜더만 고작 항따는 게 흉가 찾기냐? 그러다 보면 네 눈깔에 귀신이라도 보일까봐? 평소에는 잔대가리 잘 굴러가는 놈이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만 아는 그런 깊은 얘기를 꺼내니까 빠름이가 꼭지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빠름이가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있었는데 발로 힘센이를 걷어차버렸대요. 근데 힘센이가 얼마나 튼튼한지 넘어지지도 않고 발을 잡더니 그냥 바닥에 빠름이를 꽂아버렸대요. 그래서 등 쪽에 얼큰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완전히 아픔도 못 느끼고 누운 상태로 힘센이 얼굴을 막 때리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힘센이가 빠름이를 누르더래요. 오. 근데 여기서 보통 상황 같으면 힘센이가 빠름이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옷을 벗기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옷을 벗기니까 화가 났다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미친놈아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듣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옷을 막 다 벗기니까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이 옆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힘센이 관자도리를 한 대 찍고 오른쪽 눈을 한 대 더 찍어요. 그래서 이제 힘센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거기를 맞으니까 좀 물러나더래요. 그 팀의 빠름이가 옷을 여미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 뒤에서 힘센이가 쫓아오는데 남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더래요.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데 아까 왔던 그 현기증이 또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눈을 감았다 뜨니까 어떤 앞에 남자가 자기를 눕혀놓고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묘사하긴 좀 그렇고 그런 좀 나쁜 일이 있었다고만 말할게요. 그래서 그게 좀 해상이 됐었는데 되게 너무 수치스럽고 슬펐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힘센이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아니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자기 눈을 부여잡으면서 오더래요. 빠름이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을 겪었잖아요. 바로 도망을 갔대요. 한참 도망가다가 그 9층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층 복도로 뛰어가는데 거기서 똑똑이가 혼자 울면서 흐느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빠름이가 바로 뛰어가요. 똑똑이가 이제 어디 갔었냐고 똘비랑 뛰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눈을 떠보니까 똘비가 없었다.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말을 하는데 빠름이가 일단 진정해라. 힘센이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할 것 같다 말을 하고 있는데 똑똑이 눈빛이 갑자기 싸 변하더니 빠름이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순간 빠름이가 이게 또 그 눈빛이다 생각을 하고 좀 뒤로 물러섰대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바닥이 뒹굴고 땀 범벅의 거지 행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눈빛이 변한 똑똑이가 너 근데 냄새 난다. 근데 그거 알아? 너 처음부터 그랬어. 엄마 없는 새끼가 그런지 누가 안 챙겨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그냥 네 자체가 냄새가 그런 거야. 이러는데 이제 빠름이가 이건 화가 안 나더래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은 힘센이를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힘센이가 그걸 말할 친구도 아니고 둘이 친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래요. 그러는 찰나에 저쪽에서 힘센이가 뛰어오더래요. 막 뛰어오면서 아니 빠름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멀쩡한 내 눈을 치고 가냐. 이게 좀 이상하다. 너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다친 상황에서도 빠름이를 챙기더래. 근데 이제 똑똑이가 갑자기 야 힘세나 빠름이 얘가 다 말했어. 네가 나 좋아하는 거. 근데 너가 이때까지 여자들 어떻게 대해왔고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 말했다. 너 원래 그런 애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빠름이는 아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딱 보니까 힘센이의 눈빛도 변해 있더래. 아, 여기서 정상은 나밖에 없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막 둘이서 험담을 하면서 빠름이를 벽으로 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지겨운 그 현기증이 또 오기 시작하더래요. 다시 눈을 뜨니까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섞인 학생들이 막 자기를 보고 비웃고 있더래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자기 상태를 보니까 말도 아니더래요. 어디 뒹굴었는지 먼지 투성이고 뭐 날계란도 맞았는지 계란 범벅인데 옆에 깨진 유리가 있었대요. 보니 그걸 봤는데 자기가 여자더래요. 이거 뭔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또 슬프고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나를 왜 못 죽게 안달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웃던 애들이 그럼 죽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원래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힘센이나 똑똑이가 눈빛이 돌아왔는데 눈빛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더래요. 또 아까 그 상태에서 험담하면서 벽 쪽으로 몰기 시작하는데 뒤를 보니까 공사가 덜 됐는지 벽이 뻥 뚫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얘들아 왜 이러냐. 잠깐 기다려봐. 나 여기 뒤에 그 뚫려있어 떨어진다. 얘들아 여기 9층이야 그만해 제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갑자기 말을 딱 맞추더니 네. 그럼 죽던가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진짜 한 2발자국만 더 뒷걸음질 치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와서 내가 앞으로 밀면 얘네가 나를 더 밀어버릴 것 같은데 나 진짜 여기서 죽는 건가 생각하고 눈물이 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빠름아 정신 차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자기 발목을 잡고 있더래요. 보니까 똘비가 자기 발목을 잡으면서 소리를 치는데 자기가 완전 뚫린 공간이 아니라 그 창문 같은 그런 공간 있잖아요. 창문 박으려고 하는 뚫어놓은 공간에 그냥 꾸역꾸역 올라타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이제 기어오르려던 걸 멈추고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또 힘센이랑 똑똑이가 뛰어오고 있더래요. 이제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눈빛을 보니까 자기가 알던 친구들이더래. 그래서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똘비가 이제 끝났다 빠름아 얼른 내려가자 다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까 그 똑똑이를 놓치고 8층으로 그 꽃다발로 가는 똘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8층에 도착을 해보니까 꽃다발이 있는 곳에 어떤 교복을 입은 여자애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상태로 아까 그 이문세의 옛사랑을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꽃다발을 막 주섬주섬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역시 꽃다발이 문제였다 이러면서 나는 어머니가 무당이고 귀신을 볼 수도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나한테 말을 해줘라.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고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뭘 고칠 수 있는데? 누굴 죽여달라면 죽여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일단 무슨 사정인지 말이라도 좀 해줘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꼭 도와주겠다. 그리고 제발 내 친구들 좀 건들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그 여자애가 겪은 일들을 다 알게 돼요. 편의를 위해서 이 여자애를 귀신이라고 말할게요. 이 귀신이는 원래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잘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성격이 정말 착했는데 얼굴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이제 잘나가는 여자애들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그 무리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누구를 이제 좀 선 넘게 괴롭히고 하면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 잘 노는 것도 좋고 그런데 누구 괴롭히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커버를 많이 쳐줬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 무리 중에 이 귀신이를 시기 질투하는 애가 있었고 중간에서 이간질 시키고 나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 잘나가는 무리에서 가장 성격이 호탕하고 좀 대장격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제 대장이라고 할게요. 그 대장이는 학교에 있는 어떤 오빠랑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오빠가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무리에서 속한 귀신이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던 거예요. 그 대장이 친구를 통해서 같이 모여 놀기도 하고 그 귀신이의 번호를 얻고 개인톡으로 계속 찝적댄 거예요. 귀신은 당연히 이러지 말아달라. 대장이랑 내가 친구인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대장이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 잘 나가는 무리 중에 귀신이를 시기 질투하던 여자애가 알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장이 남자친구랑 합작을 해서 귀신이를 아주 나쁜 애로 만들어버려요. 귀신이가 먼저 대장이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쳤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 대장이 남자친구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반대로 내버린 거예요. 대장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뭐 자기 남자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그 무리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귀신이를 완전히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들렸던 그 학교에서 방송 소리도 귀신이는 방송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막 웃으면서 불러내서 괴롭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공간이 그 폐 아파트였다고 해요. 뭐 누가 잘 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로 불러내서 괴롭힌 거예요. 그 빠름이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환상들 있잖아요. 그게 귀신이가 겪었던 그런 것들 중에 극히 일부였던 거죠. 뭐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은 다 돌아서고 뭐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 한계까지 몰린 귀신이가 그 아까 빠름이가 마지막에 봤던 환상 있잖아요. 그럼 죽던가 했던 그 상황에서 그냥 거기서 뛰어 내려버려요. 근데 귀신이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시고 세상 전부인 외동딸이었으니까 외동딸을 잃었으니 예. 우리 귀신이가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일이 있는 것 하면서 경찰에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 대장이랑 그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 지역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어머니 거의 폐인이 되신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그 사건 현장에 와서 그 장소에 항상 꽃다발을 두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귀신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꽃다발을 애들이 갖고 노니까 좀 화가 난 것도 있었고 얘네 사이가 되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게 네.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상도 보여주고 서로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똘비가 나한테 뭘 원하냐 내가 뭐 해달라는 거 해주겠다 하니까 걔네를 뭐 어떻게 찾아달라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귀신이가 피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더래요. 나 괴롭혔던 애들 걔네 다 여기 왔었다. 한 명 빼고. 원래 잘못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무조건 다시 온다. 지들이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죄책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시 와봐서 뭔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한다. 근데 내가 그 애들을 가만뒀겠냐. 그냥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걔네 아마 정신병원 가 있을걸?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이간질을 시작했던 그 여자애. 걔를 못 찾았다.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슬픈 거는 어머니가 계속 여기 오신다. 내가 지금 꼴이 이래서 어머니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어머니라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 너처럼 연가를 보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왔던 사람들이 다 엉터리였다. 너 친구들한테 내가 좀 장난을 좀 심하게 쳤는데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너네 친구들도 좀 무서운 거 겪어보고 싶어 하던데 그 정도만 했다. 어머니한테 좀 잘 전달해주면 내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네. 눈물을 갑자기 그치더니 너 친구들 다 풀어주고 이제 다 여기 올 거야. 부탁한다. 장난친 거 미안한데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 아니나 다를까 몇 초 지나니까 힘센이랑 똑똑이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네. 똑똑이는 울고 있고 힘센이는 그거 달래주면서 똘비 찾았다 하면서 막 달려와서는 참 힘센이가 착한 게 자기 눈이 이제 다쳐서 피가 나는데 네. 괜찮냐고 똘비 몸부터 살피더래요. 그래서 귀신이가 조용히 그걸 지켜보다가 눈을 번쩍 뜨더래요. 이러더래요. 그 똘비가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너 친구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빠름이가 그때 좀 시샘이 나가지고 얄미워서 장난을 좀 심하게 쳤는데 애가 좀 귀감이 있는지 너무 몰입했다. 얘 얼른 가서 잡아야 된다. 얘 지금 잘못될 수도 있다. 9층에 있으니까 얼른 뛰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뚜비가 먼저 뛰어가고 그 힘센이랑 똑똑이는 그 뒤로 뛰어갔던 거예요. 그 이제 뛰어내리려던 빠름이를 가까스로 구하는 그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빠름이는 거기서 떨어지던 거죠. 그 빠름이를 구하고 그 상태로 내려왔어요. 예. 3층에서 또 긴장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2층이 보이더래요. 아 진짜 끝났구나 생각을 하면서 입구를 나섰는데 또 아까 들어올 때 흥얼거렸던 옛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프더래요. 마음도 아리고. 이번에는 친구들도 그 노래를 다 들었는지 서로 알겠다는 듯이 이제 눈을 쳐다보고 차에 올라탔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와, 예. 후일담이 이제 그 똘비가 친구들한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고 그 귀신이 어머님을 수소문에서 찾아갔다고 해요. 아 정말 근데 참 못된 사람들인 게 네. 그런 걸로 정말 얼마나 장난 전화를 했는지 귀신이 어머니가 똘비가 찾아오니까 또 뭐 때문에 찾아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더니 점점 태도가 바뀌시더래요. 우리 딸을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도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간질 시작했던 여자애는 안 찾아왔다 했잖아요. 근데 걔는 걱정할 게 아니었던 게 대학에 가서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지내다가 네. 누구한테 이제 시샘을 받고 대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무단횡단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완전히 가버렸대요. 정말 이상한 게 애 팔을 그렇게 찾아도 팔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시신도 완벽하게 수습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가 뭐 자초지종은 다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어머니가 무당이시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 아. 그래서 어머니도 마음속에서 보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시면서 같이 그 자리에 가줄 수 있냐 해서 똘비가 정말 처음으로 네. 자기 어머니께 이제 위령제 같은 거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야, 안타깝네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였는데 마지막 끝 마무리가 되게 슬프게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질투심과 이런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일까지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검은주님. 네네 맞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간관계의 그 악함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 아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최대한 제 마음속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게 이 질투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은 뭐 막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막 이런 걸 최대한 저는 없애려고 하고 없애고 살려고 하거든요. 진짜로. 네, 그게 이게 진짜 힘들 거예요. 하나니까. 많은 분들이. 네. 오늘 검은진님께서 오늘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나 잘 전달을 정리를 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은진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깎아먹는 게 질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올라가고 그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땅구덩이를 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거나 그러신 분들은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